안녕하세요. 건강365 박민지입니다. 갑작스러운 한파 탓에 우리 허리에도 적색 경보가 울렸습니다. 허리뿐만이 아니라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쑤시고 아픈 허리를 방치하다 보면 중풍의 고혈압, 몸의 순환장애까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겨울철에 유독 우리를 더 괴롭히는 허리 통증.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와 디스크, 자세한 치료법까지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서울휴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균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은 아이고 허리야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제 주변에도 허리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한국인들 중에 유독 허리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허리 아프신 분들이 주변에 많은 만큼 또 잘못 알고 있는 상식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게 있습니다. 이게 신경이 눌려서 아프다. 그래서 그 눌린 신경을 풀어줘야지만이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처음 의사들이 잘못도 크죠. 대부분 MRI를 보고 신경 눌렸으니까 여기서 병이 있으니까 여기서 수술하자. 그런 그 설명 때문에 이런 잘못된 상식이 퍼지게 된 건데요. 신경이 눌린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물리적 요소하고 화학적 요소로 나눠볼 수 있어요. 즉 물리적 요소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즉 디스크가 파열되고 또 협착증 때문에 신경이 눌리고 유착되어 있는 거, MRI를 통해서 보이죠. 또 척추 구조가 틀어져 있고 척추가 흔들리는 거,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또 디스크 자체가 변성되어 있는 거, MRI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척추 주위 근육이 약화되고 인대가 손상되면 물리적으로 통증을 야기시킬 수 있어요. 또 이게 농양이나 즉 고름이죠. 또는 척추뼈가 부러지거나 또는 암세포가 퍼져서 아플 수 있는 것. 이게 형태가 있는 거죠. 이걸 물리적 요소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형태가 안 보이는 요소가 있는데 이게 바로 화학적 요소라는 겁니다. 엔돌핀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엔돌핀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물질인데 사람을 아프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물질이 있어요. 엔돌핀에 반대되는 물질인데 이것을 통증을 유발한다고 해서 통증 유발 물질, 줄여서 염증 물질이라고 합니다. 염증 물질은 물리적 요소가 있는 데에는 항상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요소하고 화학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허리를 아프게 만드는 거죠. 허리가 아픈 건 신경이 눌려서 아프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물리적인 요소, 화학적인 요소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니까 선뜻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먼저 물리적인 요소부터 좀 하나씩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왼쪽 사진에 신경이 내려가는 통로가 굉장히 넓은데요. 오른쪽 사진은 디스크가 지금 돌출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경 내려가는 통로를 꽉 누르고 있는 거죠. 즉 물리적으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지겠고요. 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신경 내려가는 통로를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척추에 생긴 파이프, 관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근데 수도관도 어떻게 돼요? 오래되면은 녹슬고 구경이 좁아들게 되겠죠. 그럼 물이 쫄쫄쫄 안 나오고 시원하게 안 나오고 찔찔찔 나오겠죠. 척추관도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디스크도 살짝 밀고 나오고 인대도 비우되고 뼈도 자라나와가지고 이 신경이 내려간 척추관을 좁아지게 만듭니다. 바로 오른쪽 사진이 바로 이 좁아진 척추관이고요. 그러면은 신경 내려간 통로를 꽉 막고 있으니까 신경이 눌리겠죠. 그래서 또 아파지게 만들죠. 여기까지는 신경 압박으로 생기는 통증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것들인데 척추 구조가 변형되거나 척추 불안정증, 또 척추 디스크의 변성 등으로 인한 통증은 저희가 잘 모르겠거든요.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우리 척추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일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S자형을 그려야 됩니다. 이게 아주 이상적인 척추의 모형인데요. 우리가 기찻길이 탈선할 수 있죠. 그렇듯이 척추가 삐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척추뼈가 앞으로 밀고 나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척추도 삐져나오게 되면은 건물의 기둥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을 야기시킬 수 있고요. 디스크 색깔이 달라요. 정상적인 디스크 색깔은 MRI상에서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까맣게 변합니다. 즉 물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피부가 탱탱하죠. 수분이 촉촉해서. 근데 나이 들면 어떻게 돼요? 쭈글쭈글해져. 탄력도 없어지죠. 그런 형태를 보이게 돼요. 그러면 디스크 자체가 뼈하고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통증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디스크와 접한 척추면에 변성까지 오게 돼요. 그것을 모딕 변화라고 하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동그라미 안에 지금 보이시죠? 색깔이 뼈의 색깔이 다르죠?
모딕 변화가 가지는 의의가 뭐냐면은 만성 디스크의 통증에 허리 통증 원인이 되고 디스크 재발을 잘 일으킵니다. 이미 뼈에 변성이 와버린 거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어요. 모딕 변화 있는 분들이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아예 그 디스크를 빼내버리고 인공 디스크 갈아 끼워버리기도 하죠. 척추에도 수많은 관절이 있습니다. 그 관절도 노후가 되면은 붓고 벌어지고 물차요. 그래서 마치 무릎 관절염으로 무릎 아프듯이 허리도 아프게 돼요. 이것도 하나의 또 물리적인 요인으로 통증 원인이 되는 거죠. 척추 주위의 근육이 약화되는 것도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MRI상에서 허리 근육이 약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 허리 근육이 약해지는지도 궁금해요. 자, 우리가 건물을 세워요. 건물을 세우는데 콘크리트, 자, 철근만 딱 세워놓고 콘크리트 타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건물 무너지죠. 자, 콘크리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척추 주위의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라는 게 운동 안 해서 약해질 수도 있고 또 유전적인 요인으로 근육이 약하신 분들도 있어요. 또 나이 먹으면 아무리 운동해도 근력은 약해지기 마련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칼을 대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근육의 파괴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재 의사들이 되도록이면 비수술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정상적인 주위 조직들을 근육이든 뼈든 인대든 간에 파괴하지 말자예요. 왼쪽 사진이 정상 근육이에요. 자, 우리 척추 주위에 이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까맣게. 이게 근육 덩어리, 마블링 잘 되어 있고 육질이 튼튼하죠. 오른쪽은 보시면은 하얗죠. 이게 근육이 섬유화된 조직으로 대체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척추를 지탱을 해줄 수가 없어요. 오른쪽 환자분 같은 경우는 허리가 굽고 힘들어서 그걸 펴기 위해서 나사못을 여러 개를 박았던 분인데 그 수술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근육을 젖히고 수술하죠. 근육이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철근으로 기둥을 세울 때 콘크리트가 못 받쳐주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죠. 이런 분들은 수술 후에도 허리가 아프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허리가 막 휘었다 이런 분들 나사못 10개, 20개로 굉장히 허리를 세우는 수술을 많이 했는데 예후가 좋지는 않았죠. 왜? 근육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지금까지 물리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화학적 요소거든요. 화학적 요소로는 어떤 게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오른쪽에 점점점점 찍어져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요소를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이 파열되거나 문제가 돼 있는 부위에서 화학적 물질이 뿜어져 나옵니다. 사람을 아프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하는 물질들도 있어요. 그런 물질들을 통틀어서 통증 유발 물질, 줄여서 염증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 물질이 뿜어져 나오면은 사람 디스크는 별로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아파지게 만들 수 있어요. 디스크 파열이 경미하더라도 염증 물질의 분비가 많으면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좀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건가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나이가 거의 비슷한 동일 연령대입니다. 왼쪽의 환자분은 디스크가 굉장히 미약하게 터졌어요. 오른쪽은 굉장히 심해서 신경을 꽉 누르고 있어요. 대개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오른쪽 분은 굉장히 심하게 아프고 왼쪽 분은 별로 안 아플까 생각하지만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왼쪽 분이 실제로 엄청나게 아파서 MRI 찍을 때 마약까지 맞고 찍었던 분이고요. 오른쪽 분은 별로 통증 없이 물리치료만 왔던 분이에요. 증상이 디스크 증상에서 찍어봤던 분이고요. 이렇듯 이런 경우 이렇게 설명될 수 있죠. 왼쪽 분은 물리적인 요소는 작지만은 화학적 요소가 굉장히 심했던 거고 오른쪽 분은 물리적인 요소는 클지 몰라도 화학적 요소가 적었기 때문에 덜 아팠던 거죠. 즉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화학적 요소가 크게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일수록 수술하지 않고도 비수술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디스크 자체가 저절로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수술도 안 했는데. 그건 우리 몸에서 파열된 디스크를 저절로 녹여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열된 디스크의 자가용해라고 하는데 모든 분한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설령 디스크가 녹았다 하더라도 통증은 미세한 통증은 남아있죠. 바로 흉터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흉터라는 게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체 내부에서도 서로 흉터가 생기고 그러면서 유착이 되고 잔존 통증을 남기게 되죠. 자, 모든 분한테 제가 디스크가 없어진다는 건 안 했어요. 어떤 분은 정말 파열된 디스크 그대로 석회와 뼈처럼 굳어버릴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만성 통증, 초기에 급성 통증이 심하게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수술하지 않더라도 사라지겠지만 만성적인 통증을 달고 사는 일이 되는 거죠.
허리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물리적인 요소, 화학적인 요소 이렇게 좀 색다른 방법으로 나눠봤는데 그러면 이런 분류에 따라서 치료법도 다른가요? 즉 수술이라는 것은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즉 물리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자, 미세현미경 수술, 경피적 내시경 수술, 기후고정 수술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요소를 제거를 해주는 거죠. 자, 비수술이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화학적인 요소, 즉 그 염증 물질 없애는 건데 신경소형술, 신경치료, 풍선 확장술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또 근육 문제는 사실 우리가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운동치료, 도수치료 등을 할 수가 있고. 자, 가장 간단한 염증 물질 치료법이 뭔지 아세요? 약을 먹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진통제를 뭐라고 그래요? 진통소염제라고 그러죠. 소염의 뜻이 뭐겠어요? 없앨 소염증, 즉 우리 몸속에 화학적 염증 물질이 없어서 안 아파지게 하는 거고, 약을 먹고 안 아프다 그러면 시술이나 수술도 필요가 없죠. 요즘 나오는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나 고주파 수색소형술 같은 경우는 이런 물리적 요소를 주로 화학적 요소에 중점을 둔 것을 좀 발전시켜서 물리적 요소까지도 어느 정도 감해버릴 수 있는 거죠. 즉 칼로 째지 않고, 그래서 시술이라고 하는 거죠. 크게 수술적 치료법, 비수술적 치료법 이렇게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비수술적 치료법을 더 선호하실 것 같거든요.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개 이제 6에서 12주 정도의 보존적 치료, 즉 약물 물리치료 이런 것을 받고도 계속 통증이 지속될 때, 운동마비, 즉 어떤 다리를 절거나 이런 경우에, 또는 배변이나 배노장애를 동반한 경우라 말을 하는데, 가장 큰 적응증은 뭐냐면은 어떤 치료를 해도 환자분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 그건 수술을 받아야 될 수도 있죠. 근데 물론 해볼 건 다 해봐야죠. 곧바로 약 먹고 안 된다고 곧바로 수술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느 정도의 확률이 있다면은 비수술 치료를 먼저 시도해 봐야겠죠. 최근에는 고주파 수액 성형술, 그리고 비수술적 치료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경막외 신경 성형술,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떤 원리로 디스크를 해결하는 거예요? 고주파 수액 성형술이라는 것은 바늘 끝에 고주파를 발생하는 팁이 달려 있어요. 그 팁으로 고주파로 플라즈마를 형성해서,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플라즈마를 형성하는 기계도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수액을 쭈그러뜨리는 거예요. 쭈그러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볼륨이 감소하겠죠. 이래서 물리적인 요소를 해결을 시켜주고, 또 신경소형술은 아까 염증 물질 없앤다 했죠. 우리가 꼬리뼈 쪽으로 관을 투여해서 염증 물질 없애주고, 또 염증 물질 없애면서 유착된, 우리가 병이 있는 부위에 흉터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 흉터가 생기면 신경과 조직도 유착되면서 이 신경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준다. 그것만으로 통증이 생기는데 그 유착을 박리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요소하고 화학적 요소를 두 가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단점은 있어요. 왜? 엑스레이를 보고 해요.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적절히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고, 되게 의사의 어떤 스킬이나 경험에 의해서 최종적인 수술 종류를 판단하게 되죠. 요즘 풍선 확장술? 이라는 방법도 많이 사용된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풍선을 사용해서 풍선 확장술인가요? 아, 그러죠. 자, 신경소형술을 약간 업그레이드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신경소형술은 팁이 들어가서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박리를 시켜주는 건데요. 이게 더 붙여가지고 풍선처럼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풍선이 들어가서 좀 더 벌려주는 겁니다. 인대나 뼈 이런 것들이 좁아진 건데 풍선이 들어간다 해서 그 뼈가 늘어나겠어요? 사실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유착을 좀 더 일반적인 신경소형술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박리시켜주는 거예요. 최근에 소개된 방법 중에서 꼬리뼈를 통해서 내시경 레이저를 삽입해서 디스크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치료법이에요? 신경소형술과 풍선소형술 이런 것들에 이제 좀 더 윗단계 버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고주파나 신경소형술은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고 판단한다 했는데, 이것은 직접 1mm짜리 초소형 내시경 카메라하고 레이저가 장착됩니다. 초소형 내시경 카메라로 직접 병변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리고 꼬리뼈 쪽에는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절개하지 않고 그냥 주사바늘 구멍으로 이 내시경 카메라와 레이저가 들어갑니다. 직접 화면을 들여다보고 튀어나온 디스크에 레이저로 디스크를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이죠. 직경 3mm면 굉장히 작은 건데 거기에 내시경과 또 레이저까지 달려있다니까 굉장히 생긴 게 궁금해요. 그리고 그 작은 기구가 어떻게 디스크까지 도달 가능한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쪽에는 직경 1mm짜리 내시경 카메라하고 한쪽에는 직경 1mm짜리 레이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수관을 통해서 좌우 스티어링이 가능한데요. 자, 꼬리뼈 쪽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굳이 칼로 째지 않더라도, 병변은 여기지만은 칼로 째지 않더라도 주사바늘 구멍만 있으면은 안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내시경 카메라를 보면서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 그 디스크를 직접 확인을 하고 레이저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구멍을 뚫어갑니다. 레이저 자체가 직경 1mm라고 그랬죠. 수없이 많은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얼마만큼 더 잘 뚫느냐, 얼마만큼 신경과 디스크를 구별을 잘하느냐, 이게 바로 그 의사의 스킬, 능력이 되겠죠.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다른 수술에 비해서 갖고 있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고주파 수액 성형술이나 신경 성형술은 사실 물리적인 요소를 해결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는 직접 레이저로 그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거 수술밖에 방법 없습니다. 칼로 째야 됩니다 했던 분들도 레이저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요. 또 한 짧으면 20분, 뭐 두세 군데 레벨을 하더라도 한 1시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시경으로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정확한 타겟팅을 통해서 원인을 정확히 재결해 줄 수 있고요. 또 심한 유착이나 섬유화된 조직들을 해결할 때 기존의 방법보다는 훨씬 더 내시경을 통해서 해결하고 레이저로 안전하게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칼로 째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나 뼈 손상이 없죠. 그리고 국소 마취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 심장이나 폐가 안 좋으신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20-30분 정도 누워있다가 일어나 걸으실 수가 있어요. 빠르면은 그 다음날 퇴원도 가능합니다. 여러 번의 수술을 거쳤는데 불구하고 효과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뭐 재수술을 하기도 그렇고 다시 다른 치료법을 하기도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비술적 치료법 중에서 직접 원인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걸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그런 분들을 척추수술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나온 치료법들 중에서는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법이죠. 그러면은 얼마 정도 지나야지 허리를 굽힐 수 있나요? 예전처럼. 실제로 일상생활은 가능한데 허리를 못 구부리게 해요. 왜 그러느냐? 디스크가 터지는 기전이 구부려서 비트는 거예요. 초기에는 위험하거든요. 아직 안정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4주 정도는 보조기를 착용시켜 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척추 질환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그러진 않죠. 우리가 열쇠 하나로 모든 자물쇠 딸 수 없어요. 그죠? 맞는 키라 하더라도 다른 건물 가서 못 열죠. 이 시술이 가장 효과적이고 살아남으려면은 정말 효과가 좋을 분들한테 시술을 해야 됩니다.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요. 자, 그런 분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적 요소도 있으면서 물리적 요소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자가용해가 될 분들, 그런 분들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노란색이 신경이거든요. 굉장히 디스크 파일이 빨간색이 디스크고요. 디스크 파일이 심하면서 신경이 심하게 눌려 있어요. 이것을 꼬리뼈로 들어가서 구멍을 수없이 뚫어주면서 이 감압을 시켜주면서 주게 된 거죠. 이분들의 수술 사진이 바로 오른쪽 사진인데 신경이 오른쪽 사진에 굉장히 감압돼서 다시 원활하게 풀려 있는 게 볼 수 있죠. 다음 분 같은 경우는 젊은 분이에요. 미세미형 수술하고 나서 5년이 됐는데 디스크 파일이 옹기둥 모양으로 심하게 심했던 분입니다. 기본적으로 현대까지 대부분의 의사들이, 물론 저도 그렇고요, 수술을 하니까 첫 번째는 사실 나사목 고정술이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젊다 이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되도록이면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되, 물론 너무나 확률이 적은 것을 한다는 것은 안 되고 어느 정도 확률, 즉 70% 확률이 된다 그러면은 나사목 받기 전에 충분히 꼬리뼈 내시경을 시도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분도 효과가 좋았던 분이고요. 다음 분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흘러서 내려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꼭 옆구리로 들어가는 내시경 하기에도 참 어려운 상황이고, 안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방법으로 절개 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 90%가 넘어요. 주사바늘 구멍만 통해서 해결을 가능했던 분이고요. 다음 분 같은 경우가 디스크가 터졌어요. 2년 전에 수술했는데 디스크가 재발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재발했어요. 다른 병원에서 CT를 찍었는데 CT상에서는 정상이라 나와버릴 정도로 워낙 디스크가 크니까 정상 신경자리를 차지하고 신경을 밀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MR을 찍었더니 심한 디스크였고, 이분도 기본적인 것은 나사목 고정술이지만은 이런 분들은 오히려 자가용해가 굉장히 잘 될 뿐이에요. 굳이 칼로 째지 않더라도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로 들어가서 구멍만 몇 개 뚝뚝뚝 뚫어주면은 수일에서 수개월 내에 디스크가 저절로 사라져 버립니다. 굳이 칼 낼 필요가 없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분 같은 경우는 이분도 마찬가지로 척추뼈 앞으로 밀려나는 병이고 사실 이런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MRI 봤더니 레이저로 제거 가능한 디스크가 상당량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레이저는 사실 디스크만 제거 가능해요. 뼈나 인대는 제거 하지 못합니다. 레이저로 제거 가능한 디스크 상당량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감압시켜주고 이런 나사막고정술을 최대한 더 늦추는 방법이죠. 사실 이 세상에 영구적인 치료법은 없어요. 영구적인 치료법은 없고 최대한대로 이런 절개 수술을 받지 않도록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비효율적인 치료의 목적입니다.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할 때 보통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하고요. 또 혹시나 시술 후에 합병증이 생길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합병증도 일어날 수 있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환자마다 다릅니다. 아주 쉬운 경우는 20분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경우는 1시간 반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즉 얼마만큼 레이저를 쓸 일이 많냐, 굉장히 레이저를 쓸 일이 많다 그러면 40분, 1시간 동안 레이저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밥 잘못 먹어도 이질 식중독 콜레라 걸려서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렇듯이 합병증률이 낮은 방법들을 우리가 택하게 되는데 이 방법도 출혈, 감염, 어떤 수술을 다 따라오죠. 전신 마취는 하지 않지만은 우리 쓰는 국소 마취제에 민감하신 분들이 쇼크를 일으킬 수 있고요. 또 각막이나 이런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달된 의사한테 받으셔야 되고요.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척추는 증상도 다양하니까 또 치료법도 다양해서 제대로 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척추 디스크의 비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시청자분들의 건강한 척추를 위해서 당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척추 질환의 최대의 적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척추 질환의 최대의 적. 비만과 흡연입니다. 이게 특히 비만 같은 경우는 복부 비만이 위험합니다. 우리 척추가 우리 몸 체중을 지탱해야 되는데 많은 부하가 걸리면 걸릴수록 디스크는 망가지겠죠. 게다가 복부 비만까지 있으면은 더더욱 허리는 무리가 가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그런 복부 비만이 있을 때 우리 지렛대 원리처럼 1배, 2배, 4배 이렇게 그 부하가 가게 되고요. 또 담배를 피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디스크를 수술할 때 디스크까지 도달하기까지 피가 나지 디스크를 파낼 때는 피 한 방울 안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디스크에는 혈관이 없어요. 자, 영양분을 공급받으려면 핏줄이 가야 되는데, 모세혈관이 가야 되는데 왜 혈관이 없냐? 우리 골단면에서 확산을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근데 골단면에 담배를 피게 되면 골단면에 이 디스크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되는 혈관들이 다 죽어버려요. 즉, 일은 엄청나게 시켜놓고 돈은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디스크 망가지죠. 이 두 가지가 큰 원인입니다. 제가 이걸 당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음에 볼 환자가 그런 케이스예요. 자, 어떤 시술을 했다고 모든 게 다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어떤 시술을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이상에 돈만으로 해결되는 건 없어요. 환자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 왼쪽 사진이 시술 전 사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한 80% 정도, 즉 10명 중 8분은 수술하지 않고 좋아질 겁니다. 단 금연하시고 담배 굉장히 많이 피시는 분인데요. 하루에 2갑 정도. 그리고 하지 말라는 동작들이 있어요. 양반다리 하지 마세요. 방바닥에 앉지 마세요. 허리 비틀지 마세요. 그래서 4주 동안 보조기 착용한다고 그랬죠. 그거 안 지키세요. 회진 돌 때 보조기 풀어놓고 그냥 돌아다니시고, 시술 받고 너무 좋으니까 몸을 마음 쓰신 거죠. 담배 피시고. 어떻게 됐겠어요? 3개월 후에 더 크게 터졌어요. 오른쪽처럼.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술을 받더라도 환자분이 좋은 허리가 됐을 때 그걸 간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그런 노력이 안 되면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만과 흡연은 정말로 안 하셔야죠. 네, 지금까지 서울휴병원 이영균 원장님과 함께 척추 질환과 척추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재테크 하고 계신가요?
돈은 차곡차곡 모으고 계시지만 매일마다 허리 통증이 악화되고 있다면 어떤 즐거움이 있을까요? 이제는 허리 건강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겨울철일수록 허리 움츠리지 마시고 쫙 펴시고요.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도 충분한 운동이 된다고 하니까요. 누워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가벼운 운동 생활하셔서 허리 건강 재테크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CNB 건강365 박민지였습니다. 예. 네. 그게 파열된 디스크나 좁아진 척추관 때문에 네. 신경이 눌려서만 아프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통증의 원인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크게 물리적 요소, 화학적 요소로 나눠지는데요. 왜 이 신경 눌려서 아프냐? 이것이 강조된 이유는 뭐냐면 수술을 할까 말까 이 중요한 관점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강조됐을 뿐이지 이건 일부일 뿐입니다. 네. 화면 보시면은 물리적 요소, 화학적 요소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 놨는데요. 쉽게 말하면요. 물리적 요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MRI상에서 나타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학적 요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신경이 압박해서 눌린다, 또는 뭐 척추가 구조상이 변형이 돼 있거나 운동에 이상이 있거나 또는 디스크가 변성돼 있거나 또 염증이 있거나 여기서 말하는 염증은 이제 농양이죠. 고름. 네. 그다음에 뭐 척추에 암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즉 MRI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물리적 요소고요. 눈에 안 보이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통증 유발 물질, 염증 물질이라고 합니다. 네. 통증은 이런 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복합적으로 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만을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되도록이면 칼대지 않고 치료하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이야, 오늘 새로운 사실 알았어요. 어떤가요? 왜냐면 네. 어디 가서 디스크,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은 신경이 눌려서 아프다고 그렇죠. 대부분 설명을 대부분. 합니다. 네. 네, 그게 한 일부일 뿐이다. 화학적인 물질들 그런 것 때문에 아프다. 네. 그러면 오늘 이영경 원장님께서 아마 그걸 또 잡아주실 거예요. 그럴 것 방법을 또 같아요. 알려주실 네. 것 같은데. 자, 네. 디스크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죠? 네. 물리적 요소가 있고 화학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새로운 또 개념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리적 요소는 눈에 보이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화학적 요소는 눈에 안 보이는 네. 염증 유발 물질이란 말이죠. 좀 어렵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네. 그 병원에 가면은 뭐 어깨든 허리든 목이든 아파서 갔을 때 의사들이 쉽게 쓰는 말 있죠. 염증 생겼다고. 아,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이 염증 하면은 처음 떠오르는 게 고름이에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균 들어오는 거. 근데 네. 우리가 눈이라고 적고 눈이라고 읽지만은 하늘에서 내린 눈도 있고 우리가 보는 눈도 있죠. 네. 의사들이 염증이라고 하지만은 그 염증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증은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엔돌핀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엔돌핀. 사람을 기분 좋게 네. 해주죠. 근데 엔돌핀의 뜻이 엔도라는 말이 우리 인체 내부를 뜻하고 올핀에다 M자 붙여보십시오. 몰핀 됩니다. 네. 우리 인체 내부에서 몰핀처럼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네. 네. 근데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통증 유발 물질인 염증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염증 물질은 고름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화학적 물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환자분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하는 아픔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생긴다는 뭐 네. 그런 말이네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원인 때문에 디스크가 통증이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셨어요. 네. 자, 이런 얘기는 아마 다른 데서는 못 들어보셨을 그러게요. 거예요. 저희 건강 아이콘 36.5만이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자, 언뜻 이해가 아직까지 안 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저희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쉽게 설명을 드리려면 좀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제 물리적 요소부터 예.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준비된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이름은 허리 디스크입니다. 원래는 디스크란 말이 척추 사이에 있는 판이라고 해서 추간판입니다. 정확한 병명은 디스크 탈출증인데 이 말 너무나 길어요. 그래서 탈출증은 빼버리고 디스크 하는 겁니다. 자, 네. 슬라이드에서 왼쪽을 보시면은 신경 내려가는 통로가 하얗게 뻥 뚫려 있어요. 근데 오른쪽 보시면은 무언가 까만 게 막혀서 답답하죠. 저 튀어나온 게 디스크입니다. 네. 즉
신경 내려가는 통로를 수도관에 비유하면은 이 수도관은 멀쩡한데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네. 다음은 이 협착증이라는 건데요. 네. 협착증은 우리 인체도 수도관도 오래되고 노후화되면은 녹이 차서 좁아지게 되죠. 네. 우리 인체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지고 이 척추가 내려가는 통로가 좁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왼쪽 사진은 정상 사진에 비해서 오른쪽은 굉장히 좁아져 있죠. 예, 이게 바로 협착증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디스크나 네. 협착증으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니까 네. 아프다, 맞아요. 통증이 있다. 네. 신경 압박으로 인해 통증이 생기는 걸로 네. 알고들 계실 텐데, 예, 그래요. 맞아요. 다른 이유로 생기는 허리 디스크 종류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원장님. 네. 예. 우리 이 인체는 네. 옆에서 보면 S라인을 그려야 됩니다. S라인이요. 예. 예, 그거 여자들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제 꿈입니다, 이게? S라인. 남자들도 다 S라인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요? 그래요? 저도 S라인인데, 앞에가 튀어나와서. 근데 이제 이 척추의 S라인을 기찻길에 비유하자면은 예. 기차가 빠른 속도로 쾌적하게 달리려면은 예. 이 기찻길이 부드러워야 되죠. 그렇죠. 우리 척추 라인도 부드러워야 됩니다. 예. 근데 이 기찻길 어긋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탈선하게 됩니다. 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준비된 슬라이드 상에서 이 척추 라인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긋나 있죠. 네, 그러네요. 층이 져 있네요, 이렇게. 예, 그러죠. 네네. 이제 이런 것들이 척추 전방 정위증이나 후방 정위증, 그다음에 네. 척추 흔들리면 불안정증 일으키게 되는데 네. 그런 상태에서는 기차가 탈선하듯이 바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또 하나의 병은 이 디스크 자체가 뒤로 튀어나오진 않았는데, 즉 이런 분들이 병원에 가면 디스크는 별로 심하지 않으니까 운동치료, 물리치료 하셔서 그런 말씀 듣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도 아주 젊은 여자분인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아, 예. 저녁에 잠을 못 주무세요. 근데 병원에서는 디스크 심하지 않다고 운동하라고 권유받았던 분인데 아픈데 운동을 할 수가 없죠. 네. 일단 안 아파야지 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네. 오히려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 질환으로 변성돼 버렸고 네. 또 그림에서 보시면 디스크로 인해서 뼈에 이런 척추뼈에 변화도 생깁니다. 저런 네. 변화를 모딕 변화라고 하는데요. 네. 이 모딕 변화가 바로 만성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되는 거고 네. 오히려 저런 분은 인공 디스크 삽입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한 상태입니다. 아,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 S라인. 네. 예, 우리 홍선혜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그 S라인이 그렇죠. 있어야 된다. 척추가 이렇게 층을 져 있네요, 좀 보니까. 가능은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주파 수액 성형술이라 하는 것은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특수 전극 팁에 고주파나 플라즈마가 사용 가능한 전극 팁을 디스크 내에 삽입해서 디스크를 볼륨을 감소시키는 거고요. 네. 신경 성형술이라는 것은 꼬리뼈를 통해서 이 염증 물질을 없애는 약제를 투여해서 통증 원인 물질을 없애고 화학적인 박리를 시켜주고 신경 부전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단점은 있습니다. 네.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요. 예. 그냥 엑스레이 보고 위치에 들어갔다고만 알지 실제로 신경이 그만큼 감압됐느냐 또 염증 물질 얼마큼 해소가 됐는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요. 흔하게 지금 디스크 치료에 이용되는 고주파 수액 성형술, 네. 경막의 신경 성형술 같은 것들이 직접 시술 끝나고 확인이 불가능하다. 네. 야, 그렇다 그러면은 그 단점을 보완한 치료 방법이 있을 텐데요. 예. 그런 방법이 요즘 나오는 예.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꼬리뼈에다가 내시경을 넣어서 레이저를 하네요. 예. 예. 말이 좀 설명이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는데요. 네.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예전에 위암 환자분들 예. 내시경이 없었을 때는 대부분 아주 작은 위의 혹도 네. 복부를 절개하고 들어가서 위를 잘라내고 나왔습니다. 네. 근데 요즘 어떻게 하나요? 웬만한 것은 다 위내시경으로 해버리죠. 네.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디스크 터져서 수술합시다 했던 병도 마치 위내시경 하듯이 꼬리뼈 쪽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관을 통해 가지고 네. 그 관을 통해서 내시경과 레이저를 사용해서 이 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 가운데 사진에서요. 네. 가운데 사진에서 5시에서 11시 사이에 보이는 게 부어있는 신경입니다. 즉 11시에서 5시 사이에 보이는 게 터진 디스크인데요.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상당히 보이는 거고, 지금 5시 상에서 보이는 초록 불빛, 바로 그게 레이저입니다. 네. 1mm짜리 레이저를 사용해서 가장 오른편에 있는 사진처럼 수많은 구멍을 뚫어서 직접 눈으로 디스크를 없애고 신경이 풀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 전신 마취 안 하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죠. 야, 전신 마취를 안 하고 내시경으로 해가지고 디스크를 제거한다고요. 그죠. 위내시경 하는데 전신 마취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러네요. 네. 자, 그렇군요. 이쯤에서 지금 디스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전화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받아보고 가겠습니다. 네.